이 스마트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렇게 카메라 광고를 하니까 갤럭시랑 애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순위를 봤더니 이건 긴장해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폰 쓰고 계신가요? 삼성, 애플, LG, 화웨이 업체와 브랜드야 다양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랑 애플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그래서 국내 사정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 해외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큰 시장에서 과연 삼성과 애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 살 때 여러분들 뭐 보세요? 아니 그거보다 요새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제조사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도 전면에 내세우는 거 바로 카메라죠. 카메라 성능이 어떻고 렌즈 화각이 어떻고 조도가 어떻고 렌즈는 몇 개 들어갔으며 몇 배 줌까지 당길 수 있고 얼마나 영화처럼 실감나게 찍으면서도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느냐,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은 또 얼마나 잘 되느냐, 온통 카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다른 사양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카메라 성능인 거고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각 제조업체들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만큼 새 스마트폰의 어떤 첫 번째 덕목이 카메라라고 할 만큼 이제 각 브랜드에서 이런 카메라 성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야 애초에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을 썼고 워낙 카메라 성능이 좋다고들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냥 좋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카메라 성능 순위를 봤더니 좀 벙찌더라고요. 이 프랑스 카메라 테스트 평가 기관인 DxO마크가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 성능을 따져봤는데요. 그러니까 각 스마트폰마다 1500장 이상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고 또 2시간 이상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점수를 매겼다고 해요. 다각도로. 지금 보시는 그 갈색 빛나는 바가 애플 제품이고요. 파란색 바가 삼성 제품인데 생각보다 상단에 없죠. 지금 회색빛 대부분 제품들은 구글 픽셀폰 하나 빼고는 다 중국 브랜드 제품입니다. 1위가 화웨이의 메이트 40 프로, 2위가 샤오미의 미 10 울트라, 3위가 화웨이 P40 프로였는데요. 탑3를 중국 제품이 차지한 거고요. 그 아이폰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아이폰 12 프로맥스 올라가 있는데 이게 탑3에 못 들었다고 해요. 아이폰 출시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그나마 제일 순위가 높게 나온 게 저 밑으로 내려가면 갤럭시 S20 울트라였는데 9위, 겨우 탑10 안에 든 거죠. 물론 이 순위만 놓고 봤을 때 난 지금도 카메라 만족하는데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 갤럭시 S10을 쓰고 있고 별 불편함 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있잖아요. 그리고 제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도 다 갤럭시 S10으로 찍은 겁니다. 그것도 후면 카메라가 아니라 전면 카메라로. 그런데 괜찮잖아요. 저도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카메라 성능이 그 제품의 어떤 주요 평가 지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카메라 성능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그 순위표를 보면 애플은 그렇다 치고 삼성은 과연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좀 든단 말이죠. 저도 사실 알아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 걱정이랑 연예인 걱정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기준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카메라 성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가져올 수 있다면 삼성의 IM 부분 실적도 크게 도움이 됐겠죠.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몇 %인지 아세요? 지난 3분기에 겨우겨우 1% 넘겼어요. 이거 작년에는 1%도 안 됐었는데 그나마 이번 3분기에 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중국에서 20% 점유율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1%도 겨우 넘는 수준이 돼버린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이럴 수 있죠. 중국 시장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국가에서 삼성전자 점유율 높잖아, 글로벌 점유율 1등이라면서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위 탈환한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못 팔아도 북미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팔아서 그럭저럭 버텨왔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를 보자고요.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내년 5G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 6억 3,500만 대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팔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이렇게 넉넉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점유율도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되려 중국 업체들이 요즘에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남아에서 마케팅 진짜 빡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까지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해야 됩니다. 요새 중국의 젊은이들도 동영상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다고 해요. 사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그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건데 앞에 그 카메라 성능 순위에서 보신 1, 2, 3위가 모두 중국 제품이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삼성이나 애플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애플은 좀 감성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감성적인 터치가 좀 있어요. 브랜드 충성도도 워낙 높으니까 이건 좀 번외로 하더라도 굳이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해외 제품을 가뜩이나 요즘에 자국 제품 선호나 또 애국 소비가 중국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 싸고 성능 뛰어난데 자국 제품인 화웨이, 비보, 오포, 샤오미 제품들을 사는 거지 굳이 삼성 거를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앞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을 제가 반박해 볼게요.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던 사람이 그것보다 더 비싼 삼성폰을 많이 살까요? 카메라 성능은 더 안 좋은데? 그리고 설사 카메라 성능을 좀 빼고서라도 이미 상향 평준화된 스펙에서 굳이 돈을 더 주고 삼성폰을 살 필요가 있을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국의 중저가 폰들도 요즘에는 워낙 잘 나오니까 그냥 그거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럼 자연히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지긴 힘들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걱정들이나 지적이 기우일지 몰라도 그리고 삼성은 언제나 스스로 잘 해왔으니까 제가 걱정한다고 진짜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만 중국 시장을 제가 이렇게 예로 드렸습니다만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중국 시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을 중시하는 이런 소비자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능이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한 그런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야 중국 제품에 대한 괜한 불신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자국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이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중국 시장, 인도 시장 그리고 그 외 대규모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지 이거는 각사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 비중이 크다지만 IM 부분 이것도 신경 써야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메라 성능 순위표를 보고 든 생각이자 좀 시사점들을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